대법원 2020년 6월 18일 선고 2015무 8351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판시사항 1.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환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1. 다수 의견. 가. 친생자 관계에 관하여 민법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하여 그 관계가 명확히 결정되는 모자 관계와 달리 부자 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대하여는 그 관계 확정을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추정 규정 제844조 제1항과 이에 대한 번복 방법인 친생 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 제846조 내지 제851조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에 관한 규정 제845조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에 관한 규정 제855조 제1항 제863조 인지의 취소 및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규정 제861조 및 제862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적 친생자 관계의 성립과 해소를 구하는 소송 절차에서는 위 각 규정에 명시된 제소권자가 해당 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은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는 법적 친자 관계와 가족관계 등록부에 표시된 친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직접 규정하는 대신 소송 목적이 유사한 다른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인용하면서 각 소의 제기권자에게 원고 적격을 부여하고 그 사유만을 달리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법적 친생자 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다른 소송 절차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진다. 이처럼 민법 제865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문헌 및 체계, 위 각 규정들이 정한 소송 절차의 특성,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보충성 등을 고려하면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첫째, 친생자 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민법 제845조, 제846조, 제862조, 제863조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로서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친생자 관계의 당사자인 자녀의 직계 비속과 그 법정 대리인은 민법 제863조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로서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셋째, 민법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의 제소권자인 성년 후견인, 유언 집행자, 부 또는 처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은 위 규정들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있다. 즉, 성년 후견인은 남편이나 아내가 성년 후견을 받게 되었을 때 제848조 유언 집행자는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제850조 부 또는 처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은 부가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친생 부인의 소의 제기 기간 내에 사망한 때 제851조 비로소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넷째, 이해관계인은 민법 제862조에 따라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뜻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주장 내용과 변론에 나타난 재반 사정을 토대로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원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를 개별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한다. 구인사소송법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005 가사소송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등의 폐지와 가사소송법의 제정, 시행, 호주제 폐지 등 가족제도의 변화, 신분관계 소송의 특수성, 가족관계 구성의 다양화와 그에 대한 당사자 의사의 존중, 법적 친생자 관계의 성립이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소송 절차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소송법은 혼인 무효의 소 등의 상대방에 관한 규정 제24조만을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준용하고 있을 뿐 제기권자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준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구인사소송법이 폐지되고 가사소송법이 시행됨으로써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둘째, 가족관계를 둘러싼 법질서나 사회적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부부관계와 더불어 가족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친생자 관계를 바라보는 사회 일반의 인식도 함께 변화하였다. 가족제도 등에 관한 법률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호주제가 유지되던 때와 달리 오늘날에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접한 신분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법률적, 사회적 근거가 약해졌다. 셋째, 오늘날에는 가족관계가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관계의 기초가 되는 법적 친자관계의 형성에 관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한편 이에 관하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유전자 검사 등으로 혈연 관계의 증명이 어렵지 않게 된 현실을 고려할 때 혈연의 진실을 위한다는 이유로 친생자 관계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넓게 보아 본안 심리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신분 질서의 안정을 해치고 혼인과 가족 생활에 관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친생자 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명문의 법률 규정 없이 해석을 통하여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섯째,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이미 여러 측면에서 제소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원고 적격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으로 넓히는 것은 앞서 본 다른 소송 절차와 비교해서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는 다른 소송 절차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여섯째, 민법은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친생자 관계의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존부를 다툴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친족 관계에 있는 제3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 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민법 제777조에 모든 친족에게 일률적으로 원고 적격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친생자 관계의 존보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의 권리나 재판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민유숙의 별개 의견. 대법원 판례의 변경에 관하여는 다수 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재기권자 범위에 관하여는 다수 의견과 견해를 달리한다. 가. 다수 의견은 부 또는 처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은 부가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친생 부인의 소의 재기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 비로소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친생 부인의 소와는 소송의 구조나 법적 성질 등이 전혀 다른 소송 절차이므로 부 또는 처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까지 친생 부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친생 부인의 소의 제기권자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보충적으로 그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제소권자가 되는 구조는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와 부합하지 않는다. 자녀의 직계 비속이 다른 제한 없이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모의 직계 비속도 기간 제한 없이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균형이 맞고 자연스러운 문헌 해석이다. 나.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1차적 기준은 현재 가족관계 등록부에 진실한 혈연과 다른 친생자 관계가 등록됨으로 인해 자신의 신분 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가 되어야 하고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판결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을 바로잡아야 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 다수 의견이 제시한 기준인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는 신분 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면서 재산적 이해관계만을 갖는 경우 가령 보험금 수익자나 상속인의 채권자 등까지 확장될 우려가 있어 타당한 기준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나 변론에 나타난 재반 사정을 토대로 법원이 원고의 권리 등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확정된다고 보게 되면 가정법원의 심리와 판단의 초점이 혈연 관계의 존부가 아니라 권리 의무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으로 옮겨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판시사항 2. 독립유공자인 갑의 장녀인 을의 자녀인 병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자 갑의 장남인 정의 손자인 무가 검사를 상대로 갑과 을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무가 갑과 친족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무는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확인에서는 원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 유지 2. 다수 의견. 건국 훈장 4등급 애국장 포상 대상자로 결정된 갑의 장녀인 을의 자녀인 병이 행정소송을 통해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12년 2월 17일 법률 제11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독립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자 갑의 장남인 정의 손자인 무가 검사를 상대로 갑과 을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무가 갑의 직계 비속, 증손자로 갑과 친족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865조 제1항, 제862조에 따라 원고 적격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구 독립유공자 예우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갑의 증손자에 불과한 무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의 손자녀로는 병 외에도
자녀, 기의 자녀가 생존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가 갑과 을 사이에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으며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무는 이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확인의 소는 원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민유숙의 별개 의견. 무는 갑 및 경, 갑의 아내의 증손자로서 직계 비속이므로 민법 제865조 제1항, 제851조에서 정한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제기권자인 부 또는 처의 직계 비속에 해당한다. 또한 무가 구 독립유공자 예우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엄격하게 심리 판단할 것은 아니고 판결 결과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이 밝혀지기만 해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제소권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